할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공통수학 2죠. 우리 차례 한번 펴볼까? 차례. 이제 1단원을 보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말 그대로 도형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 1학년 때 배우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대수나 미적분을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도형들이 이런 직선, 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도형들에 대한 특징이나 또 이 도형들이 갖는 성질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단원을 잘 못해. 물론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보통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너희들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보잖아. 그러면 막 전체 평균이 시험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도 이 단원은 그냥 파파파팍 내려간다고. 근데 이제 너희들이 좀 준비를 잘하면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으니까 도형은 조금 잘 해놔야 돼. 그리고 이제 2단원을 보면 집합과 명제죠. 이 집합과 명제는, 이 집합 단원은 결국에는 함수를 하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를 생각하기 위한 워밍업. 그래서 집합은 그나마 뭐 조금 어렵지 않게 하는데, 너희 국어 잘하니? 명제도 좀 국어를 잘해야 되더라고. 이게 좀 말장난이 좀 심해서. 근데 뭐 옛날만치 막 엄청 꼬아서 내지는 않는데, 이 명제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재미없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뭔가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논리 싸움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는 게 명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함수와 그래프 있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대수랑 미적분 한다 그랬잖아. 그 두 권 다 대부분 다 함수 가지고 노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함수의 기본이 되는 게 요 함수 단원이야. 근데 원래는 이게 요 집합 있잖아. 니네 중학교 때 집합 안 배웠지? 옛날에 중학교 때 집합을 배웠어. 1학년 때.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집합을 배우니까 아이들이 함수를 공부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거든. 근데 이게 집합을 고등학교 때 배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함수를 배울 때 이걸 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함수 단원은 앞으로 공부하는 거에 그냥 기본기를 다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아마 이 함수 설명할 때 선생님이 되게 이론들도 자세히 설명하고 그럴 거지만, 여기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대수랑 미적분 할 때도 좀 편해. 그래서 이게 단원의 연계성은 크게 별로 없어. 근데 그냥 하나하나가 되게 그냥 중요한 거다,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의 평면좌표거든. 근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좀 이런 얘기를 조금 할게. 첫 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이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엔 뭐야? 어떤 식에 대한 성립하는 x의 값 또는 어떤 문자의 값을 찾는 게 방정식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우리가 도형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첫 번째는 기하학적 해석이 필요해요. 기하학적 해석. 그러니까 이 기하학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두 번째는 그걸 뭐로 표현해야 되냐면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그 식으로 표현한 게 결국에는 방정식을 푸는 행위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도형들은 항상 첫 번째로는 뭘 해석해야 되냐면 기하학적 해석을 해야 돼. 그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이 뭐냐.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이 뭔지를 파악하는 건 가장 편한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뭐를 세워야 된다? 관계식을 세우는 거지. 그럼 이 식으로 표현한 것들을 푸는 거지. 그럼 그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항상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기하학적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식을 세워서 푼다. 이런 아이디어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단원을 보면 평면 좌표라는 말이 나오거든. 좌표 평면에서 뭔가를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 거리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거리에 대한 개념. 거리. 그래서 우선은 수직선상에서의 어떤 거리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수직선에서 여기가 점 A야. 여기 위치가 A래. 점 B야. 여기가 B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돼? B-A죠. 큰 거에서 작은 걸 어떻게 하면 되니까?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좀 생각은 해야 돼. 문제에서 A가 크다, B가 크다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점 A가 A고 점 B가 B인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쵸. A 빼기 B에 그냥 뭐를 씌운다? 절대값을 씌운다. 절대값이 의미하는 건 뭐야? 크기인 거죠. 내가 절대값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쓰이는 세 가지 가르쳐줬지. 범기야, 그렇잖아. 뭐라고? 맞는 것 같아. 그치, 맞는 거 같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절대값이 나오면 첫 번째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어. 근데 거리의 개념도 뭘 나타내는 거야?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혜린이 두 번째 뭐였어? 범기 뭐였어? 수업을 빠진 것 같아. 아니거든. 뭘 빠진 거? 간접 정보를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fx라는 게 절대값 gx랑 같대. 그럼 이 절대값 gx는 항상 0보다 어떤 수야? 큰 수. 크거나 같은 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fx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간접 정보를 준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지? 구간별 함수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간별 함수라는 거는 별게 아니야. 그냥 이런 거지. fx가 절대값 x야. 오케이?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를 뭘 사용하겠다는 거야? x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그지?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또 이런 거지. fx가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플러스 3이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뭘 쓴다는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 함수를 쓰겠다는 얘기야. x가 음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런 함수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절대값이 주는 상황은 크게 요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크기, 두 번째는 간접 정보, 세 번째는 뭐 구간별, 함수.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고.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크기의 비교가 어려울 때는 당황하지 말고 뭐를 씌우자? 절대값을 씌우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는 단어는 수직선이 아니라 뭐야? 평면좌표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점 A의 좌표가 x1, y1, 점 B의 좌표가 x2, y2래요.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이 두 점을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여기가 점 A, x1, y1, 점 B, x2, y2.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얘들아 이것도 거리 아니니? 이것도 거리죠.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거리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 중에 보통 뭐를 얘기해? 1번, 2번. 2번을 얘기를 하죠. 왜 2번을 사용하는 것 같아? 그렇지, 가장 짧아서. 그래서 수학에서 거리라고 하면 그냥 가장 짧은 걸 보통 얘기를 한다. 알겠니?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건데, 중학교 때, 그렇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A, B의 x좌표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뭐가 돼? 그쵸. y좌표의 차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는 루트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해도 어때?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제곱하면 둘 다 양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2b는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번개 외웠어? 네.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우리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얘들아, 수직선 상에 점 A의 위치가 1이고요. 점 B의 위치가 7이래. 근데 이 두 점을 A와 B를 1대2로 내분하겠대. 1대2로 내분. 그럼 여기서 총 길이가 몇이야? 6이지. 그럼 A로부터는 1만큼 떨어져 있고 B로부터는 2만큼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6을 3등분하니까 6을 3등분하면 2죠. 그래서
이만큼 A에서는 이만큼 가고 B에서는 몇 만큼 가는 거야? 4만큼 가는 거야. 그럼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1대2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이 내분이라는 거는 두 점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분점은 두 점 바깥쪽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1대1로 내분하는 점 요거는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화 시켜 볼 거야. 자, 우선 3이라는 거 우리가 위치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야. 우리가 물론 찾기는 했지만 이 점을 A라고 해볼게. 그러면 A, 이 점 A에서 아니 A라고 하지 말자. 헷갈리니까 P라고 하자. 점 A와 여기 P까지의 거리는 뭐가 돼? P-1인 거죠. 이해돼? 그리고 B와 여기 P까지의 거리는 뭐가 돼야 돼? 7-P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근데 이게 몇 대 몇이 돼야 된대? 1대 2가 돼야 된대. 비례식을 세우는 거야.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7-P는 2배 P 빼기 1인 거잖아. 그래서 2P 빼기 2가 돼서 3P가 뭐가 돼? 9. 따라서 P의 값은 뭐가 돼? 3.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해가? 그러면 얘를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자. 점 A의 위치가 x1, 점 B의 위치가 x2래. 근데 C라는 점이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때 요 점의 좌표 x3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그러면 AC의 거리는 뭐가 돼? x3에서 1을 뺀 거죠. 그리고 BC의 거리는 x2에서 x3를 뺀 거야. 이게 몇 대 몇이 돼야 된다고? M 대.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n 곱하기 x3 빼기 x1은 n 곱하기 x2 빼기 뭐가 돼? x3. 자, 그럼 이걸 우리는 x3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요 녀석을 좌변으로 넘기면 x3로 묶어지니까 n 플러스 n의 x3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nx1 더하기 mx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3는 뭐가 돼?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그러니까 위치를 조금 맞춰주면 기억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뭐가 된다? 내분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 다음 두 번째, 외분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는 외분점. 수직선상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 외분점. 우선 예를 들어서 A가 수직선 위치 1이야. B가 3이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두 점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래. 외분하는 점이니까 얘들아 A, B의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고. 이쪽 아니면 이쪽이. 근데 보면은 A에서 떨어진 거리가 B에서 떨어진 거리보다 더 어때? 멀죠. 그러면은 A의 왼쪽에 있어야겠어? 오른쪽에 있어야겠어? 거리가 더 멀어야 되는데. 그렇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1? 현재 2지.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도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이해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4. 3에다가 2를 더하니까 5.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요 녀석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좀 일반화를 시키면 이런 거야. 점 A의 좌표를 x1, 점 B의 좌표를 x2라고 하잖아. 그러면 C가 x3인데 이게 거리의 B가 m 대 n이 돼야 된대. 그럼 봐봐. AC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AC 빼기 x1 그리고 BC의 길이는 빼기 x2. 이게 몇 대면? m 대. 그럼 얘를 이제 x3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내항이고 n 곱하기 x3 빼기 x2는 외항이고, 그럼 얘를 전개해. 자, 얘를 왼쪽으로 넘겨. 그러면은 m 빼기 n의 x3는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 mx2 빼기 nx1. 그럼 결국에 x3는 뭐가 돼야 돼?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곱해주는 값이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게 내분점 공식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방금 전에 했던 요거를 내분점 공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얘가 m이고 얘가 n이거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1분의 n 곱하기 x2 얼마야? 6이죠. n 곱하기 x1 얼마야? 1이지. 이해가? 그럼 두 식을 빼니까 뭐가 돼야 돼? 5.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제 요 녀석을 좌표 평면까지 확대를 하면 수직선은 좌표 하나지만 좌표 평면은 x좌표와 y좌표를 어떻게 해야 돼? 따로 생각해야 돼. 점 A를 x1, y1, 점 B를 x2, y2라 할 때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생각을 해볼 거야. x1, y1, x2, y2.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여기 지각삼각형 그릴 거거든. 근데 m 대 n으로 내분하겠대. m 대 n 이렇게. 그러면 요 내분점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여기를 잠깐 C라고 놓고 C도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뭐를 이뤄? 닮음을 이루죠. 그래서 결국에는 m 대 m 플러스 n인 거지. 그러면은 여기가 m이면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돼? m 플러스 n인 거지. 그럼 요것도 비율로 따지면 뭐가 돼야 돼? n이 돼야 돼. 그럼 결국에는 x좌표가 AB의 x좌표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m 플러스 n분의 mx2 곱하기 nx1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이해가? 자, y좌표도 생각을 해볼 거거든? 이게 지금 C의 요점이 y좌표야.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번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게 m 플러스 n 대 여기가 뭐가 돼야 돼? n이죠. 이해가? 그럼 여기가 또 뭐가 돼야 돼?
m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m 대 n으로 뭐 하는 점이야? 내분하는 점이야.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n이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m이기 때문에 m 플러스 n분의 서로 크로스가 되는 거지. mi2 플러스 뭐? ni1 이런 식으로.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서 생각한 거랑 어때? 똑같죠? 근데 그냥 뭐만 하나 확정된 거야. y좌표만 하나 확장된 거다. 그래서 n 플러스 n분의 nx2 플러스 nx1 컴마 n 플러스 n분의 mi2 플러스 ni1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외분점을 생각해도 어떻겠어? 이 왼쪽에 지금 보이는 요 식과 어떻겠어? 같겠죠. 근데 단지 뭐만 하나 늘어나? 좌표만 하나 늘어나는 거야. m 빼기 n분의 뭐가 돼야 돼? mx2 빼기 nx1 그 다음에 n-n분의 m2 빼기 ni1 이렇게 돼버린다. 이해돼요? 외웠어? 그리고 이제 책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중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 중점의 좌표. 자, 봐봐. 여기 점 A야. 여기가 점 B야. 근데 A가 x1, y1이야. B가 x2, y2야. 그럼 여기 중점의 좌표. 여기를 뭐 M이라고 두면 AM과 BM의 길이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점이니까 얘는 내분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1대 1로. 그럼 그때 M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표현된다.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들을 좀 한번 볼게요. 그냥 쉬운 유형들은 대표 유형만 풀고 조금 어려운 것들은 다른 것들도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그냥 거리 물어보는 거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일 때 이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선분 A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루트 x2 빼기 x1 a-3의 제곱 y2 빼기 y1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이게 5루트 1에 그럼 양변 제곱해.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5는 50이죠. 약분되니까 뭐가 돼야 돼? 25. 그러면 a 빼기 3의 제곱이 25가 되려면 a가 8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지. 둘의 합 뭐가 돼야 돼? 6.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굳이 전개 안 하셔도 됩니다. 저런 거는. 자, 8번 문제 보자. 8번 문제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이의 점이래. x축이의 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황을 이렇게 한번 봐봐. 마이너스 1,1에 그리고 0,1 여기 점 A 여기 이거 0,1이구나. 얘가 점 B래. 근데 x축 위의 점 중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러면 우리는 x축 위의 점이니까 얘를 좌표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x축 위의 점은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럼 점 P의 좌표를 그냥 편하게 a, 0이라고 둘 수 있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P랑 선분 BP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넷 루트 a 제곱 더하기 1 이게 성립해야 된다고. 양변을 뭐해? 제곱해. 자,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지워지지. 2a 플러스 5는 1.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자, 범기랑 혜린이는 그래도 한 번 했잖아.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 해본 적 있지? 그럼 봐봐. AB가 있어. AB가 있어. 근데 선분 AP는 선분 BP를 만족하는 P의 자취를 구하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자취라는 건 명확하게 도형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분 AP랑 BP가 같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우선은 AB의 중점은 P가 지나는 점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이 또 존재해야 안 해? 하겠지. 근데 이 두 점을 연결하잖아? 그게 뭐가 되냐면 수직이등분선이 돼요. 그러니까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다 AB로부터 거리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AB의 중점과 그리고 선분 AB랑 뭐가 되는? 수직이 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그거의 x절편이 이 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야.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한번 해서 이런 내용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12번 문제 잠깐 한번 볼까요?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fx와 직선 gx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뭐라고 하지? a, b라고 하지. 그랬을 때 fx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P는 BP랑 같을 때 점 P의 무슨 좌표 구하래? X좌표 구하래. 자, 그러면 자 봐봐. 요 점과 요 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P의 어떤 좌표가 돼야 돼? X좌표가 돼야 된대. 그러면 결국엔 A, B로부터 거리가 같게 되는 점들은 요 두 점이 어디를 지나면서? 중점을 지나면서 뭐가 돼야 된다고? 수직이 돼야 된다고. 그랬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의 X좌표 요거 구하라는 거야. 너 얼마니? 라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거는 문제 위치가 좀 잘못됐네. 여기 나오면 안 되거든. 뒤에 나와야 되거든. 자, 우선은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A, B의 좌표 찾기야. 자, 그러면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연립해줘야 돼. 그럼 얘를 다 넘겨.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은 뭐가 돼? 마이너스 6이구나. 이건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6이랑 뭐가 나와?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6, 이 직선에다 대입하죠. 뭐가 돼? 7. B의 좌표는 1,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분 AB의 수직인 뭐가 필요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직선의 방정식. 근데 우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뭐가 돼? 1인 거지. 혹시 이거 알아?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아직 모르지. 이게 원래 이게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보면 L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n이야. 근데 이게 L1이라고 하죠. 얘가 L2인데 얘가 y는 px 플러스 q야. 근데 이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 관계래. 그럼 우선은 좀 외워도 기울기의 곱 있지.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이게 기울기고 이게 기울기인 건 알지. 그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근데 보면 지금 문제에서 이 gx의 기울기가 뭐라고 주어졌어? 근데 이제 우리 요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그어놓은 게 gx랑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제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치? 그래서 지금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는 1이야. 근데 AB의 중점을 지나야 되는데 범기 AB의 중점의 좌표 뭐가 돼? 2분의 7.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 콤마 2분의 7. 그럼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야 돼? y는 기울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7. 그럼 이게 x 플러스 뭐가 돼? 6이죠. 그러면 얘랑 y는 x 플러스 6이랑 뭘 찾는 거야? 저 fxy 뭐를 찾는 거라고? 교점 찾기. 이게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빼기 5와 x 플러스 6 한쪽으로 다 넘길까? x제곱 플러스 3x 빼기 11은 0이지. 근의 공식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53이죠. 근데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답인 거야. 이해가? 어려워요? 할만하죠. 어려워?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여기에 나오면 안 돼. 원래 뒤에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유형 3번 15번 문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어. 그지? 근데 각 A가 몇 도가 돼야 된대? 90도가 돼야 된대. A가 A인 거야. 그럼 A가 뭐 B, C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때 무슨 값 구하래? A 값 구하래.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길이의 관계를 생각하려면 뭘 이용해야 돼? 피타고라스밖에 없어요. 자, 선분 AB 뭐가 될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루트 5 이렇게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선분 BC 선분 BC는 루트 제곱 더하기 3, 3은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CA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니까 선분 BC의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C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3의 제곱 더하기 9는 5 더하기 뭐가 돼야 돼? A-1의 제곱 더하기 16. 여기 A제곱 A제곱은 지워질 거야.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A인데 마이너스 2A를 넘겨 빼기 4A 3, 3은 9
9니까 여기 18만 남고요. 5 더하기 16은 21인데 여기 또 1이 나오니까 22. 그러면 4a가 뭐가 돼야 돼? 빼기 4.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좌표를 가지고 길이를 구하는 것들. 그 다음 21번 문제. 외심. 외심은 뭐야? 그쵸. 외접원의 중심이죠. 근데 그 외심은 어떻게 작도해야 돼? 꼭지점이 뭐라고? 다시 한 번만. 꼭지점 이런 꼭지점. 네 이런 거리가 같은 꼭지점에서 이루는 거리가 같게끔. 근데 이게 작도하는 방법이랑 그걸 성질을 이용하는 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외심이라는 건 여기 이제 내접하면 여기 삼각형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각 변의 수직이등 분선, 여기 수직인 직선을 하나 긋고, 그 중학교 때 한 거 아니니? 그치? 여기서 이렇게 수직인 거 하나 그어. 수직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만나는 요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외심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외심의 성질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세 점이 어디 위의 점이니까? 원 위의 점이니까 결국에는 이 외심까지의 거리가 서로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걸 이용하는 거다. 근데 이 문제는 쉽게 푸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노가다를 해야 돼. 자, 그 외심의 좌표가 x, y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얘를 그냥 문제에서 p라고 줬으니까 우리는 선분 AP, 선분 BP, 선분 CP가 모두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AP, BP, CP가 같다는 거는 제곱이 같다라고 얘기해도 돼야하는데 그럼 그냥 근호는 적지 맙시다. 그럼 AP의 길이는 뭐가 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PP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CP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지. 그래서 y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어디 중간에 y 플러스? 아 미안해, 이거 컴마인데 내가 마이너스 a 컴마라.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 또 요렇게 두 개를 각각 어떻게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야. 자, 1번 같은 경우를 보자. 여기 x제곱 지워지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4x니까 얘를 넘기면 6x. y제곱 지워지지? 여기 마이너스 12y 넘기니까 플러스 12y는 상수는 반대로 넘길 거야. 4 더하기 36, 40이죠. 1 넘어가니까 39. 우선은 약분하지 말고 남겨두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2번을 보면 x제곱 지워져. 빼기 4x, 빼기 10x. 얘 넘기니까 6x. 좋아요. 그 다음에 y제곱 지워져. 마이너스 12y 플러스 6y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2y. 이해가? 상수하면 다 오른쪽으로 넘길 거야. 4 더하기 36 40이고 25 더하기 9는 34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버리네. 근데 마이너스 16y 아니에요? 마이너스 16 아니면?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y구나. 고마워. 그래서 이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뺀다. 1번에서 2번을 빼는 거야. 그럼 12y에서 얘 빼니까 뭐가 돼야 돼? 30y. 얘에서 얘 빼니까 45. y는 뭐가 돼? 2에서
그쵸. 2분의 3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얘를 집어넣을까? 2분의 3 집어넣으면 x제편 뭐가 돼? 18이죠. 6분의 22, 3분의 11.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가? 네. 그럼 두 개 더하면 6으로 통분돼서 9 더하기 6분의 21인 거. 6분의 21? 그럼 2분의 7? 그럼 두 개 더하면 5.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돼? 우리 이런 계산할 때도 그냥 다 나열하지 말고 선생님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세요. 그 다음 내일 가야 될 거. 네. 좀 결제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길이의 합의 최소값 25번 24번은 응? 24번 25번 하고 싶었어. 아, 24번 할까? 24번 하고 싶었어? 음. 24번을 보면 실수 xy에 대하여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문제들은 점들이 주어지고 거리를 구하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시계값처럼 보이긴 하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 이게 봐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어떻게 됐어?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얘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근데 문제에서 그냥 말없이 그냥 어떤 식이 이렇게 정해졌어. 그럼 우리가 요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x1, y1이랑 x2, y2 사이에 거리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 지금 24번 문제가 그래요. 여기 보면 루트 x제곱 더하기 16 그리고 이게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걸 봐봐. 루트 x제곱 더하기 16은 x, 0과 0, a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래. 이해가? 얘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이고 그랬지.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얘를 표현하면 루트 x제곱 더하기 뭐가 돼야 돼? a제곱. 근데 a제곱이 뭐가 돼야 된대? 16. 근데 a가 양수라 그랬거든? 그럼 a의 값은 4.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예식은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인데 얘는 x, 0과 b, c 사이의 거리이다 그랬어. 그지? 그럼 결국엔 제가 루트 x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으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b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c의 값은? c는 음수로 해석하라 그랬거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근데 AB 더하기 AC는 BC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0이 이게 A좌표야. 그리고 0,A 0,4죠. 이게 B인 거야. 그리고 B, C는 3, 마이너스 2잖아. 이렇게 할까? 3, 마이너스 2.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AB 더하기 AC의 최소값이래.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요 길이 더한 게 최소가 돼야 된대. 그럼 그때 A의 위치가 어떨 때여야겠어?
BC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했었을 때 이 점이 뭐가 되면 A가 돼버리면 그럼 그때가 가장 어떻게 돼? 짧아. 가장 짧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AB 더하기 AC가 BC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A의 위치에 따라서 길이가 어때? 달라지죠. 근데 이제 가장 최소가 되는 거는 A, B, C 세 점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같은 직선 위에 놓였을 때.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AB 더하기 AC가 가장 어때? 짧아. 짧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요 BC 최소값을 구해라 이 말인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9. 루트 9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2거든 얘는 66에 45죠. 3루트 5 이렇게 되는 거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니까 뭐가 돼야 돼? 5 더하기 3루트 5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가? 번기 이해되니? 27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돼요. 자, 27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점이 있고 하나가 움직이는 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정되어 있는 두 점을 연결했었을 때 이 움직이는 점이 요 직선 BC 위에 딱 이렇게 놓였을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27번 같은 경우는 점이 몇 개야? 4개. 주어진 점이 4개고 하나 움직이는 점까지 총 5개가 주어진 거지. 그럼 이 5점을 일직선상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건데 우리 주어진 이 고정된 4점 자체도 어때? 네.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를 않다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 점과 이 점이 그러니까 P가 어떤 내부의 점 P가 있는데 P가 요 거리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얘네 둘을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으면 우선은 요 두 여기가 지금 A지. 이거 5구나. 잠시만. 5 여기가 A 여기가 B, C. 그러니까 OP와 BP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최소가 되죠. OP와 BP 사이의 거리.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으면. 그럼 요번엔 A랑 C 이것도 생각을 해봐. 그럼 얘네들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C를 연결한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어야 돼? P가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얘와 얘의 만나는 요 점 위에 뭐가 있었을 때? P가 있었을 때 그때 요 녀석들의 합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해봐. 3분 B5 어떻게 돼?
P 오버 루트 66에 36 더하기 4 2는 4 네. 이제 2루트 10이죠. 네. 그럼 3분 AC의 길이도 구해봐. 루트 2는 4 66에 36 그럼 뭐가 돼야 돼? 2루트 10 더하면 4루트 10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거기 맞았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 30번 문제. 요번엔 얘들아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근데 x축의 점을 뭐라고 하겠대? p라고 하겠대. 그럼 p의 좌표는 또 뭐 p, 0 이렇게 둬도 돼 안 돼? 되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이걸 직접 구해보는 거야. ap의 제곱은 p제곱 더하기 1이죠. 네. 그리고 bp의 제곱은 p-4의 제곱 더하기 9 이게 무슨 값을 가져야 되는데? 최소값이지. 네. 근데 이게 보면 p에 관한 몇 차식이야? p에 관한 2차식이죠. 그럼 p에 관한 2차식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로 나오니까 아래로 볼록인 형태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이렇게 최소가 되는 값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그걸 구하라는 거야. p제곱 2p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p 16 더하기 9는 25에다 1 더하니까 26 그럼 얘는 2배의 p-4의 제곱 아니구나 p-2의 제곱이구나 미안. 그럼 플러스 뭐가 돼야 돼?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은 p의 값이 몇일 때? 2일 때 최소 뭐가 되는 거야?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 p의 값을 문제에서 뭐라고 하지? a라고 하지. 이해가? 그럼 a의 값은 2가 되는 거고 그때 전 p의 좌표를 뭐라고 하겠대? b, 0이라고 한다 그랬지. 아 a의 값이 18이구나 미안하다. 최소값 a 이 18 그럼 b의 값은 뭐가 돼야 돼? 2 그게 더하면 뭐가 돼야 돼? 20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면 돼.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 나오는 게 있다. 중선 정리. 중선 정리라는 거. 한기야 중선 정리가 뭐야? 말 그대로 뭐라고? 중성이 중선을. 자, BC의 중점을 M이라고 놓을게. 그리고 A와 M을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거든.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BC의 제곱은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제곱을 더한 거에 2배 한 거랑 같다라는 게 중선 정리예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야.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요 BM의 제곱을 한 거에 몇 배? 2배랑 같다라는 게 중선 정리예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증명은 그냥 좌표로 우리가 하면 되거든. 해봅시다.
우리 요 삼각형의 그 중점 M 있잖아. 그게 원점이 되게끔 설정을 할 거야. 원점이 되게끔. 얘가 A고, 요 점이 B고, 요 점이 C야. 그리고 이 원점이 M인 거야. 자, A랑 M을 이렇게 연결할게. 자, 그럼 A의 좌표를 x1, y1. 얘들아, B의 좌표를, 아니 C의 좌표를 x2, 0이라고 두면 B의 좌표가 뭐로 표현되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x2, 0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 식을 하나하나 확인해 볼 거야. 자, 우선은 선분 AB의 제곱 계산을 해보면 x1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AC의 제곱은 뭐가 돼?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을 더해 볼 거야. 그러면 x1의 제곱이 2개, x2의 제곱이 2개죠. y1의 제곱도 2개야. 근데 플러스 2x1, x2 마이너스 2x1, x2는 어떻게 돼? 지워지죠. 그래서 이게 2배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표현돼. 이해되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선분 AM의 제곱 이걸 구해볼 거야. AM의 제곱은 뭐가 돼?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인 거죠. 그리고 선분 BM의 제곱은 뭐가 돼? 그냥 x2의 제곱인 거다. 이 길이가 x2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곱한 거니까. 그러면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제곱은 뭐가 돼야 돼?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다 2배 하니까 얘랑 어때? 같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들이 나오는 거야.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과 같다. 이해되니? 근데 이게 이제 1학년 과정에서는 보통 삼각형들만 주어지고 그냥 대놓고 좀 그냥 어떤 길이를 구해라 좀 이런 식이거든. 근데 이제 얘를 나중에 기하를 배우잖아. 기하를 배우면 기하에 우리가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런 걸 배우거든. 근데 이 타원이랑 쌍곡선을 배울 때 이런 상황을 써야 되는 상황 그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얘는 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중삼 정리는 결국엔 길이 구하는 거라 3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봐봐. AB의 길이가 주어지고 또 여기 무슨 길이가 주어졌어? AC 주어졌지. 그리고 CA 그 다음에 여기 보면 BC도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때 뭐 어떤 길이 구하래? 요? AM의 길이 구하래. 근데 M이라는 건 BC에 뭐가 돼? 중점. 그치? M이라는 거는 BC의 중점. 그럼 BM의 길이는 문제에서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 뭐랑 같아야 돼? 25 더하기 AM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얘가 136이지? 약분하면 뭐가 돼야 돼? 136이니까 68. 이게 25 더하기 AM의 제곱이죠. 지워지니까 뭐가 돼? 43이다. 따라서 3분의 AM은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길이의 정보를 가지고 저걸 이용하는 거지.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35번.
35번을 보면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9, BC의 길이가 10, AC의 길이는 7이지. BC의 중점이 M이고 점 G가 삼각형 ABC의 뭐래? 무게중심이래죠. 네. 그랬을 때 요 길이를 구하래. 무게중심이 이게 몇 대 몇으로 내분해? 2대 1인 거지. 그럼 결국엔 AM의 길이만 구하면 GM의 길이 구할 수 있겠다. 네. BM의 길이는 5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자 99, 81 77에 49는 2배 5 25 더하기 3분 AM의 제곱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여기가 120에다가 130이네. 약분하니까 65 25가 넘어가니까 3분 AM의 제곱은 뭐가 돼야 돼? 4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3분 AM은 뭐가 돼야 되더라? 2루트 10이야. 그럼 3분 GM은 3분 AM에 곱하기 3분의 1이죠. 얘는. 그래서 3분의 2루트 10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다. 알겠죠? 그래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내분점, 외분점 할게요.